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게이트, 울산시장 선거 공작 게이트의 비밀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커지고 있는 이 게이트. 오늘 새로 등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원래 본인들의 임무와 상관없는 공직자들을 특별 감찰하기 위한 비밀 감찰팀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는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정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 그리고 민심 수집,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두 번째가 반부패 비서관,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비위 첩보 수집, 이런 일을 담당을 합니다. 세 번째가 공직기강 비서관, 대개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이런 일을 주로 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법무비서관, 각종 청와대 관련 소송 사건이라든가 이 법원과 검찰 이런 것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법무비서관.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관 15명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명은 최근에 사표를 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고, 나머지 6명은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명의 검찰, 경찰 파견 요원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첩보 수집, 관리 이런 차원을 넘어서 공직자들에 대한 비밀 감찰 임무를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이때 적용되는 것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최하 징역 5년 이하. 자, 두 번째 미스테리가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김기현 X파일, 김기현 한국당 출신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 약 10여 개의 항목이 쭉 나열된 김기현과 그 가족들과 주변 측근 인사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만든, 그런데 그 내용이 증거도 부실하고 찌라시 수준의 깡통 첩보, 김기현 X파일. 자, 이것을 백원우가 박형철이에게 줬고 박형철이가 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경찰청에서 황운하의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첩보를 누가 만들었느냐? 자, 백원우는 청와대에 제보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 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 동영상에서 가능성을 제가 3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백원우가 운영하고 있는 모정의 특별팀에서 만들었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국정원, 세 번째는 울산지방경찰청. 왜냐? 그 보고서의 내용이 프로, 전문적인 정보 수집 전문 기관원이 만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백원우가 운영을 했던 저 공직자 비밀 감찰팀에서 만들었고 이것을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위장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백원우 팀.
계속 이 백원우가 문제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명기한대로 백원우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장입니다. 원래 백원우는 시흥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 재정구, 자,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재정구의 지구당 총무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재정구 의원이 이 노무현, 재정구, 김원웅, 기타 등등 이 소장파들이 했던 이 작은 민주당, 미니 민주당, 하로동선이라고 하는 고깃집까지 운영을 했던 그 멤버죠. 노무현, 재정구, 유인태, 김원웅, 지금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광복회장 김원웅. 그런데 재정구 의원이 사망을 하고, 자, 원래 재정구의 사람이었던 백운호는 그 작은 민주당에서 같이 일했던 이 노무현 의원의 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할 때 정무비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를 지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밑에서 민정비서관,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을 2차례 지냈습니다. 시흥 지역구를 재정구 의원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백원우는 그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로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불리웁니다. 노무현 장례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가가면서 사죄하라라고 고함을 쳤던, 그런데 그 장면에 관해서 나중에 문재인은 껴안아주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한 적이 있었죠. 껴안아주고 싶었다. 하기사 자신이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 대신 그런 일을 용감하게 돌쇠처럼 해주니 껴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당연한 것이겠죠. 자, 네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조국은 유재수 사건과 이 울산 게이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재수의 감찰 무마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하도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자, 그러니까 스탑시켜달라는 청탁 전화였죠. 유재수가 친노 핵심들하고 긴밀한 관계이니까 그래서 감찰을 중단하자라고 얘기했다고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유재수가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울산 게이트도 김기현 시장을 죽여서 당선시킨 송철호 변호사, 이 사람이 8번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특히 2012년 총선 때는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 송철호와 관련된 김기현 시장의 비리 첩보건인데 그 내용을 조국이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그 첩보를 하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국이 이 두 개뿐만이겠습니까? 울산 게이트와 유재수 게이트와 기타 등등 비슷한 사례들,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공작과 비리, 인사의 뒷얘기, 이런 얘기들을 조국이 다 알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국에 대해서 험한 단어 하나 쓰지 못한 것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그 많은 검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문재인이 그렇게 감싸는 것 아닌가. 자, 마지막 5번째, 백원우는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비리를 저질렀고 이것이 감찰에 체크됐는데 자, 이것을 수사 의뢰를 하지 말고 인사조치로 끝내자고 주장한 사람이 백원우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한 사람도 백원우입니다. 백원우가 유재수하고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게 통보를 했느냐. 유재수의 비리 내용을 하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으니 인사조치에 참고하시라. 이 내용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게이트 미스테리 이제 막 개봉됐을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터져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